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얼굴을 보면 병이 보인다입니다. 저자는 야마무라 신이치로, 출판사는 세멘파커스입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요. 우연히 읽게 됐는데 좋은 내용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마무라 신이치로, 일본의 고슈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매크로바이오틱 식이요법의 지도자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만 잘 살펴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낼 수가 있다. 믿을 수가 없는가? 어쩌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고숨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말은 명백한 사실이다. 당신도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컨디션을 살피고 있지 않은가? 요즘 왜 이렇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트는 거지? 이마에 뾰루지가 갑자기 많이 나네. 변비 때문인가? 나이 탓인가? 주근깨가 부쩍 늘어난 것 같아. 아마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얼굴을 살피면서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망진법이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당신의 얼굴을 망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체의 모든 세포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편식을 하거나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즐겨 먹으면 세포의 집합체인 내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내장은 몸이나 얼굴의 뾰루지 등의 피부 트러블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이상을 알린다. 즉, 뾰루지, 검버섯, 주근깨 등은 몸속에 이상이 생겼으니 어서 알아차려서 치료하라고 체내에서 보내는 신호인 것이다. 이처럼 몸에 나타난 신호를 보고 부실해진 체내 기관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망진법이다. 내가 망진법을 처음 접한 것은 10년도 훨씬 전의 일이다. 시작은 나의 아이들이었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입술이 부어오르곤 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하면서 여러 책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에도 시대의 관상가였던 미즈노 남보쿠가 개발한 망진법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 몸은 병이 들기 전에 먼저 얼굴이나 몸에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다. 망진법을 익히면 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음식을 조절하여 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나는 먹는 음식만 바꿔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가령 아침을 빵으로 해결하면 밥을 먹었을 때보다 체온이 늦게 상승한다. 체온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이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나절부터 남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침 식사를 빵으로 하느냐, 밥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런 차이를 낸다는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지만 우리의 몸은 먹는 음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종종 암 체질, 심장병 체질이란 말을 하며 체질은 유전적인 것이라 바꿀 수 없다고들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식습관을 고치면 체질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날마다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체내에서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에 적절한 음식을 먹으면
온갖 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생기 넘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즐겁고 활기찬 인생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눈이 심하게 피로하거나 시야가 흐려져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눈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안과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눈에 이상이 생긴 경우보다는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간이 손상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이 있다. 그러니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안약을 넣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 눈의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 궁극적인 원인을 따지지 않으면, 즉 몸이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결국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반대로 몸이 발신하는 신호를 재빨리 알아채 방비하면 큰 병에 걸리는 일을 피할 수 있을 뿐더러 오래도록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가 있다. 요즘 들어 다양한 건강법이 넘쳐나고 있다. 효소가 몸에 좋다. 비타민을 보충해야 한다. 미네랄을 섭취해야 한다. 등등 뭐가 어디에 좋다는 건강 지식들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이처럼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이론을 보충 건강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정작 왜 그 영양소가 부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뭔가가 부족해서 병이 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것만 계속 먹다 보니 그것이 과잉 축적되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맛이 당기는 대로 먹고 마신 결과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병이 드는 것이다.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 대개 사람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 병이 바로 낫는 약은 없나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병을 바로 낫게 하는 약은 대부분 일시적이므로 식사를 할 때도 먹어서 도움이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가리는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뾰루지가 약한 부위를 가르쳐준다. 간혹 얼굴의 모공이 여느 때보다 커질 때가 있다. 가끔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모공이 커진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때는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코끝의 모공이 눈에 확 띄게 커진 상태가 장시간 지속된다면 술이나 맵고 단 음식을 과잉 섭취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공이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뾰루지나 종기, 이런 피부 트러블도 마찬가지다. 가끔 얼굴에 났다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진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전에는 2, 3일이면 없어지던 것들이 일주일, 2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사라진다면 그때는 주의해야 한다.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장 보기에는 흉해 보일지 몰라도 뾰루지가 나거나 혹은 몸 여기저기가 괜히 쑤시고 아픈 것은 차라리 다행한 일이라 할 수가 있다. 건강이 한층 악화되기 전에 요즘 자신의 몸에 소홀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뾰루지가 노랗게 골맞을 경우에는 소독된 주사바늘로
겉을 살짝 터트린 뒤에 핀셋이나 알코올솜을 이용해 짜면 된다. 크기가 큰 뾰루지나 코 주위의 삼각지대에 난 뾰루지는 절대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코 주위의 혈관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뇌 속의 혈관 해면체에 염증이 생기면 뇌막염, 이런 질병 등이 유발될 수가 있다. 종기나 뾰루기와 같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체내 기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몸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 알 도리가 없다. 궤양이나 가벼운 출혈은 그다지 통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액 상태가 나빠지고 세포 상태까지 나빠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조직까지 상태가 악화되면서 병이 드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병들고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무서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 얼굴을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 체내 기관의 상태가 나쁘면 기미나 뾰루지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뾰루지가 생겼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래야 자신의 몸과 생활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가령 눈 밑에 검은 기미가 자주 생기면 콩팥이 허약해진 것이다. 볼에 붉은 발진이 생기는 것은 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아랫입술이 갈라질 때는 대장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지성 피부는 동식물성 기름의 과다 섭취 때문이다. 이마나 콧등, 두피, 손발에 유난히 유분이 많이 생길 때가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기름을 사용한 요리를 즐겨 먹든지 지방대사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의 경우이다. 동물성 기름이 몸에 축적되면 모공으로도 배출되기 때문에 머리나 겨드랑이, 음부 등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 또한 포와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간과 담낭, 췌장, 심장 등의 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식품을 삼가하고, 식물성 기름 역시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도 지성 피부가 되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좋다. 무, 버섯, 감귤류 등은 과다 섭취한 동물성, 식물성 기름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인 식품들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버섯의 효능. 버섯은 무엇 하나 버릴 데가 없는 최강의 건강식품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변비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식이섬유도 충분하다. 특히 버섯에는 수용성 다당체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혈구를 자극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비형 간염 보균자가 마른 표고버섯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간암의 발병률이 약 30% 정도 감소된다는 보고도 있다. 단, 이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버섯을 조리할 때 나온 물도 꼭 같이 먹어야 한다. 까칠까칠한 건성 피부의 원인도 기름이다. 피부가 건성인 사람은
체내에 기름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이다. 채소나 수분을 적게 섭취한 사람이 건성 피부가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지나치게 기름을 많이 섭취한 사람도 건성 피부가 되기 쉬워진다. 피부 밑에 생긴 지방층이 수분 공급을 막기 때문에 건성 피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부가 건성이니 기름을 좀 더 많이 섭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육류나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성 피부인 사람은 혈액 속의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식사를 조절하지 않으면 동맥경화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당분과 고기, 계란 등의 유제품을 되도록 피하고 양파, 무, 마늘, 부추 등 매운 채소를 즐겨 먹어야 한다. 몸속 곳곳에 과잉 축적된 기름을 배출시켜주는 식품으로는 버섯, 귤, 사과 등이 있다. 점이 생기는 원인은 균형을 잃은 식사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점의 원인을 악혈로 보고 있는데 과잉 축적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이 연소하여 점이 생겨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점은 균형 잃은 식사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점은 김이나 주근깨와 마찬가지로 경락을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경락에 대해서 알아두면 어느 장기의 상태가 나쁜지 짐작할 수가 있다. 가령 폐의 경락에 점이 생기면 과거에 폐렴이나 기관지염에 걸린 적이 있든지 아니면 현재 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점은 몸의 상태에 따라 후천적으로 생겨난다. 그런데 어떤 부위에 태어날 때부터 점이 있다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해당 장기의 상태가 나빴다고 볼 수 있다. 사막이나 티눈은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원인이다. 나는 중학생일 때 매일 아침마다 계란을 6개씩 먹었다. 3살 때 폐결핵을 앓고 그 이후로 부모님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계란, 우유, 요구르트를 많이 먹였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였다. 단백질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섭취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 손가락 10개에는 전부 사마귀가 있었다. 이처럼 사마귀는 단백질과 기름을 과잉 섭취했을 때 나타나곤 한다. 사마귀 역시 김이나 주근깨처럼 음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주로 상반신이나 손 주변부에 생긴다. 단 김이 주근깨가 경락을 따라 생기는 것과는 달리 사마귀는 경락과는 관계없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사마귀가 생겼다는 것은 위장, 심장, 그리고 대장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데 특히 대장에 이상이 생겼거나 변비를 앓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굳은 살이나 티눈처럼 피부의 일부가 단단해지거나 두꺼워지는 경우에도 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주요 원인이다. 이 경우 폐, 대장, 자궁, 전립선, 생식기 등에 종양이 생기기 쉽고 피부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턱에 뾰루지가 쉽게 생기는 사람, 유독 턱이나 입 주변에 뾰루지가 자주 나는 사람이 있다. 턱이나 입 주변에 생겨나는 뾰루지는 방광이나 생식기에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쇠버짐과 같은
하얀 반점이 생겨나는 것은 생식선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이 한층 더 진행되면 생식기의 암이 생겨나기 쉬워진다. 치즈나 버터 등 유제품을 과잉 섭취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축적된 지방을 배출해야 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지방을 배출하는 데 좋은 음식으로 곡류나 채소를 둘 수가 있다. 이런 음식을 즐겨 먹으면 서서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꾸준히 섭취하도록 하자. 생리 때 뾰루지가 잘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리가 시작되면 여성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생리가 끝나면 또 급격히 감소한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뾰루지가 생기는 것이다. 생리 때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뾰루지의 원인이 된다. 숙면을 취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며 수분을 자주 섭취하면 뾰루지를 줄일 수가 있다. 콩팥의 상태가 나빠지면 눈 주변에 이상이 나타난다. 간밤에 과음을 한 뒤에 아침에 일어나면 10중 8구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다. 특히 눈 주위가 퉁퉁 붓는데 밤새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활동하는 바람에 몸 전체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흡사 판다처럼 눈 주위가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눈 아래 검은 기미가 생긴 것이다. 콩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거의 모든 병의 근원은 콩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콩팥이 심장, 폐, 췌장, 간 등 주요 장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질환은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작되곤 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콩팥은 체내 수분량과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한다. 그렇게 콩팥의 상태가 나빠지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정상적으로 배출하지 못해 유해 물질이 축적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요독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음식에는 술뿐만이 아니라 달달한 음식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콩팥이 나빠지면 노화도 빨라진다. 케이크와 초콜릿을 실컷 먹고는 포만감을 느끼며 자리에 누운 케이씨. 그런데 왠지 깊이 잠들지 못하고 몇 번씩 깨서 뒤척이며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 개운치 않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이 자꾸 잠긴다. 멍한 상태에서 일어나 오줌을 누웠지만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변을 봐도 조금 나오다 만다. 몸이 축 늘어지고 무겁기만 하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만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고 눈 주위가 부어 있는 것이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미간, 볼, 턱에 하얀 각질이 일어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밤늦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초콜릿을 먹은 결과가 눈 주위에 나타난 것이다. 한마디로 몸이 보내는 긴급 경보인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고도 쉽사리 식생활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밤이 되면 먹고 싶은데 참는 건 몸에 더 해로워. 즐겁게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술과 과자에 손을 대금한다. 먹는 순간에는 정말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듯이 만족스럽다. 하지만 잠깐의 행복을 누리고 치르는 대가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기미와 주름이 얼굴을 덮치게 되고 25세의 나이에 60세의 몸 상태를 갖게 된다. 더 심한 경우 큰 병이 엄습하여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모두 사실이다.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칼슘이 부족해져서 쉽게 골절이 되고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치매의 주된 원인이라 일컫는 동맥경화에 걸리게 된다. 우리의 얼굴이나 몸은 일찌감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 혈액의 99%는 재활용된다. 콩팥에는 대량의 혈액이 공급되는데 이 혈액을 여과하는 것이 사구체이다. 하루에 평균 150리터의 혈액이 사구체를 통과하고 그 중에 1.5리터가 오줌으로 배설된다. 바꿔 말하자면 전체 혈액의 99%가 체내에 재흡수되어 재활용되는 것이다. 커피나 차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이것은 카페인으로 인한 음성 작용 때문에 사구체의 혈관이 확장되고 여과되는 혈액량이 늘어 결과적으로 오줌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짠 음식이나 마른 음식, 조린 음식 등 축소시키는 힘을 지닌 양성 계열 음식을 먹으면 사구체가 오그라들어 오줌의 양이 적어지고 따라서 오줌을 누는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눈 아래 툭 붉어진 지방과 거무스름한 기미,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증상이 고스란히 얼굴에 나타난다. 특히 눈 주위에 변화가 생기는데 눈 밑이 툭 붉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몸의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지방을 과다 섭취했을 때 생기는 증상이다. 음료, 과일, 주스, 맥주 등 수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이 차가워져서 콩팥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빈뇨에 걸릴 염려가 있다. 또한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콩팥 조직에 지방이 축적되어 콩팥 결석이나 요로 결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컨대 눈밑이 붉어지는 것은 콩팥과 방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눈 밑에 검은 기미가 나타난다면 염분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말랭이, 배추, 참마, 다시마, 표고버섯 등을 즐겨 먹음으로써 몸에 축적된 염분을 제거해야 한다. 콩팥이 약해지면 마음도 불안해진다. 내가 문을 잠갔나? 가스 밸브를 잠갔던가? 잠자리에 들었어도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몇 번씩 다시 점검을 하고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결국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콩팥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감정이 불안정해져서 불안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몸이 좋지 않아도 암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이 경우에 속한다. 이런 상태가 한층 악화되면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며 정신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위 사람들은 그저 잡담을 나누며 웃고 있을 뿐인데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원래 인간은 비관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기를 보면 알 수가 있다. 한번 떠올려보자.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기를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아기는 싱글벙글 웃고 있지 않은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생각이 비관적으로 흐르거나 삶이 따분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식생활이 잘못돼서이다. 예를 들어 콩팥은 찬 기운에 매우 약하다. 따라서 과자, 과일, 주스 등 음성 계열 식품을 즐겨 먹으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고 콩팥이 나빠지면 매사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진다. 또한 간이 약해지면 쉽게 화를 내며 위가 나빠지면 사소한 일에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작은 일에 쉽게 화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단지 성격 탓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균형 잃은 식습관이 내장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콩팥의 상태를 의심해보고 해초 등 콩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음식을 먹어보기를 권한다. 간에는 식초가 좋다. 간이 나쁘면 눈썹이나 미간 주위가 메말라 하얀 각질이 일어나며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밀가루 식품이나 동물성 식물성 기름을 즐겨 먹으면서 채소는 충분히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마에 빨간 뾰루지나 발진이 생기는 것은 당분이 주요 원인이며 하얀 뾰루지는 동식물성 기름을 과잉 섭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란 뾰루지는 치즈 등 유제품이나 계란, 생선을 즐겨 먹으면 나타난다. 거무스름한 뾰루지가 날 때도 있는데 이때는 10중 8구 당분과 단백질을 과잉 섭취했을 것이다. 최근에 흑식초가 건강식품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100% 현미로 만든 흑식초는 숙성 기간이 일반 식초에 비해 2년에서 3년이 길어 영양소가 몇 배나 많다고 알려져 있다. 식초는 간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냉증이 있을 때는 칡을 갈아 식초와 섞어 먹으면 간을 따뜻하게 해주어 상태가 호전되는 효험을 볼 수가 있다. 근래 들어 사람들이 고기를 즐겨 먹으면서 지방간 발생률이 높아졌으며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식초가 특효약이 될 수가 있다. 매운 채소 역시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식품이다. 특히 무는 어떤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릴 뿐 아니라 해독작용이 탁월하고 소화가 잘 되는 매우 훌륭한 채소이다. 그 밖에 생강, 마늘, 양파, 부추 등도 간이 나쁜 사람에게 추천하는 채소들이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발생한 양성 계열의 간 질환은 식초를 사용한 요리나 양파, 무 등의 매운 채소가 좋으며 술이나 단 음식을 즐겨 먹어서 생긴 음성 계열의 간 질환은 매실, 해초, 조개류 등이 좋다. 변비를 고쳐서 마음을 맑게 하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 중에는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설탕이나 초콜릿 등이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피곤함을 느끼고 우울해진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달달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장의 활동을 멈추게 하며 변비를 일으키게 한다. 변비는 복부의 불쾌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두통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우선 쾌변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을 고치면 차츰 뇌가 건강해지는데 장의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변을 잘 봐야 하는 것이다. 변을 제대로 보면 소장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질병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된다. 변비를 앓거나 무른 대변이 나오는 등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것은 지방이나 당분을 과잉 섭취했기 때문이다. 지방과 당분을 삼가하고 아침에 적당한 운동을 하면 장이 활기를 띠게 되고 체내의 노폐물을 활발히 배출시키게 된다. 정신질환은 육체적인 노폐물 외에 정신적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아침에 운동을 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면 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고 이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 축적된 가스를 내보낸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자주 웃고 괴로운 일을 숨기지 말고 밖으로 털어놓자. 그러면 몸과 마음에 신선한 에너지가 충전될 것이다. 폐의 상태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을 바꾸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 1. 피부를 단련시킨다. 동양의학에서는 폐와 피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건포마찰, 즉 마른 수건으로 온몸을 문지르는 마사지나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가볍게 짠 뒤에 피부를 문지르는 마사지는 피부를 단련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폐암이나 유방암을 비롯하여 천식 등 흉부 질환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이런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다. 2. 깊게 호흡한다. 사람의 몸은 쓰지 않으면 점점 쇠퇴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팔,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이 한 예이다. 따라서 폐가 약한 사람은 여러 가지 호흡법을 시도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다. 책을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계속 소리를 내면서 호흡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폐도 단련된다. 3. 적당하게 운동한다. 운동을 하면 폐와 근육이 활발히 움직이고 체온도 올라간다. 산책이든 수영이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도 좋다. 4. 꼭꼭 씹어 먹는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근력이 강해진다. 음식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며 씹을 때 나오는 침에는 젊어지는 호르몬과 항암 효소까지 들어있다.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니 이런 일은 하지 않으면 큰 손해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돼서 구매할 수는 없는 그런 책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얼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위가 몸에 안 좋은지 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얼굴을 보면 병이 보인다입니다. 저자는 야마무라 시니치로, 출판사는 세멘 파커스입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요. 우연히 읽게 됐는데 좋은 내용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마무라 신이치로, 일본의 고슈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매크로바이오틱 식이요법의 지도자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만 잘 살펴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낼 수가 있다. 믿을 수가 없는가? 어쩌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고숨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말은 명백한 사실이다. 당신도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컨디션을 살피고 있지 않은가? 요즘 왜 이렇게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트는 거지? 이마에 뾰루지가 갑자기 많이 나네. 변비 때문인가? 나이 탓인가? 주근깨가 부쩍 늘어난 것 같아. 아마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얼굴을 살피면서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망진법이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당신의 얼굴을 망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체의 모든 세포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편식을 하거나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즐겨 먹으면 세포의 집합체인 내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내장은 몸이나 얼굴의 뾰루지 등의 피부 트러블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이상을 알린다. 즉, 뾰루지, 검버섯, 주근깨 등은 몸속에 이상이 생겼으니 어서 알아차려서 치료하라고 체내에서 보내는 신호인 것이다. 이처럼 몸에 나타난 신호를 보고 부실해진 체내 기관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망진법이다. 내가 망진법을 처음 접한 것은 10년도 훨씬 전의 일이다. 시작은 나의 아이들이었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입술이 부어오르곤 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하면서 여러 책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에도 시대의 관상가였던 미즈노 남보쿠가 개발한 망진법을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 몸은 병이 들기 전에 먼저 얼굴이나 몸에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다. 망진법을 익히면 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음식을 조절하여 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나는 먹는 음식만 바꿔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가령 아침을 빵으로 해결하면 밥을 먹었을 때보다 체온이 늦게 상승한다. 체온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이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나절부터 남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침 식사를 빵으로 하느냐, 밥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런 차이를 낸다는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지만 우리의 몸은 먹는 음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종종 암 체질, 심장병 체질이란 말을 하며 체질은 유전적인 것이라 바꿀 수 없다고들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식습관을 고치면 체질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날마다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체내에서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에 적절한 음식을 먹으면 온갖 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생기 넘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즐겁고 활기찬 인생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눈이 심하게 피로하거나 시야가 흐려져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눈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안과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눈에 이상이 생긴 경우보다는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간이 손상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이 있다. 그러니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안약을 넣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 눈의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 궁극적인 원인을 따지지 않으면, 즉 몸이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결국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 반대로 몸이 발신하는 신호를 재빨리 알아채 방비하면 큰 병에 걸리는 일을 피할 수 있을 뿐더러 오래도록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가 있다. 요즘 들어 다양한 건강법이 넘쳐나고 있다. 효소가 몸에 좋다. 비타민을 보충해야 한다. 미네랄을 섭취해야 한다. 등등 뭐가 어디에 좋다는 건강 지식들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이처럼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이론을 보충 건강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정작 왜 그 영양소가 부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뭔가가 부족해서 병이 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것만 계속 먹다 보니 그것이 과잉 축적되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맛이 당기는 대로 먹고 마신 결과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병이 드는 것이다.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 대개 사람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 병이 바로 낫는 약은 없나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병을 바로 낫게 하는 약은 대부분 일시적이므로 식사를 할 때도 먹어서 도움이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가리는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뾰루지가 약한 부위를 가르쳐준다. 간혹 얼굴의 모공이 여느 때보다 커질 때가 있다. 가끔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모공이 커진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때는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코끝의 모공이 눈에 확 띄게 커진 상태가 장시간 지속된다면 술이나 맵고 단 음식을 과잉 섭취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공이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뾰루지나 종기, 이런 피부 트러블도 마찬가지다. 가끔 얼굴에 났다가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진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전에는 2, 3일이면 없어지던 것들이 일주일, 2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사라진다면 그때는 주의해야 한다.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장 보기에는 흉해 보일지 몰라도 뾰루지가 나거나 혹은 몸 여기저기가 괜히 쑤시고 아픈 것은 차라리 다행한 일이라 할 수가 있다. 건강이 한층 악화되기 전에 요즘 자신의 몸에 소홀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뾰루지가 노랗게 골맞을 경우에는 소독된 주사바늘로 겉을 살짝 터트린 뒤에 핀셋이나 알코올솜을 이용해 짜면 된다. 크기가 큰 뾰루지나 코 주위의 삼각지대에 난 뾰루지는
절대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코 주위의 혈관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뇌 속의 혈관 해면체에 염증이 생기면 뇌막염, 이런 질병 등이 유발될 수가 있다. 종기나 뾰루기와 같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체내 기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몸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 알 도리가 없다. 궤양이나 가벼운 출혈은 그다지 통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액 상태가 나빠지고 세포 상태까지 나빠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조직까지 상태가 악화되면서 병이 드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병들고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무서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 얼굴을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 체내 기관의 상태가 나쁘면 기미나 뾰루지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뾰루지가 생겼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래야 자신의 몸과 생활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가령 눈 밑에 검은 기미가 자주 생기면 콩팥이 허약해진 것이다. 볼에 붉은 발진이 생기는 것은 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아랫입술이 갈라질 때는 대장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지성 피부는 동식물성 기름의 과다 섭취 때문이다. 이마나 콧등, 두피, 손발에 유난히 유분이 많이 생길 때가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기름을 사용한 요리를 즐겨 먹든지 지방대사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의 경우이다. 동물성 기름이 몸에 축적되면 모공으로도 배출되기 때문에 머리나 겨드랑이, 음부 등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 또한 포와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간과 담낭, 췌장, 심장 등의 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동물성 식품을 삼가하고, 식물성 기름 역시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도 지성 피부가 되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좋다. 무, 버섯, 감귤류 등은 과다 섭취한 동물성, 식물성 기름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인 식품들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버섯의 효능. 버섯은 무엇 하나 버릴 데가 없는 최강의 건강식품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변비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식이섬유도 충분하다. 특히 버섯에는 수용성 다당체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혈구를 자극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비형 간염 보균자가 마른 표고버섯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간암의 발병률이 약 30% 정도 감소된다는 보고도 있다. 단, 이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버섯을 조리할 때 나온 물도 꼭 같이 먹어야 한다. 까칠까칠한 건성 피부의 원인도 기름이다. 피부가 건성인 사람은 체내에 기름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이다. 채소나 수분을 적게 섭취한 사람이 건성 피부가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지나치게 기름을 많이 섭취한 사람도 건성 피부가 되게 쉬워진다. 피부 밑에 생긴 지방층이 수분 공급을 막기 때문에 건성 피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부가 건성이니 기름을 좀 더 많이 섭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육류나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성 피부인 사람은 혈액 속의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식사를 조절하지 않으면 동맥경화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당분과 고기, 계란 등의 유제품을 되도록 피하고 양파, 무, 마늘, 부추 등 매운 채소를 즐겨 먹어야 한다. 몸속 곳곳에 과잉 축적된 기름을 배출시켜주는 식품으로는 버섯, 귤, 사과 등이 있다. 점이 생기는 원인은 균형을 잃은 식사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점의 원인을 악혈로 보고 있는데 과잉 축적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이 연소하여 점이 생겨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점은 균형 잃은 식사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점은 김이나 주근깨와 마찬가지로 경락을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경락에 대해서 알아두면 어느 장기의 상태가 나쁜지 짐작할 수가 있다. 가령 폐 경락에 점이 생기면 과거의 폐렴이나 기관지염에 걸린 적이 있든지 아니면 현재 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점은 몸의 상태에 따라 후천적으로 생겨난다. 그런데 어떤 부위에 태어날 때부터 점이 있다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해당 장기의 상태가 나빴다고 볼 수 있다. 사막이나 티누는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원인이다. 나는 중학생일 때 매일 아침마다 계란을 6개씩 먹었다. 3살 때 폐결핵을 앓고 그 이후로 부모님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계란, 우유, 요구르트를 많이 먹였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였다. 단백질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섭취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 손가락 10개에는 전부 사마귀가 있었다. 이처럼 사마귀는 단백질과 기름을 과잉 섭취했을 때 나타나곤 한다. 사마귀 역시 김이나 주근깨처럼 음성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주로 상반신이나 손 주변부에 생긴다. 단 김이 주근깨가 경락을 따라 생기는 것과는 달리 사마귀는 경락과는 관계없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사마귀가 생겼다는 것은 위장, 심장, 그리고 대장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데 특히 대장에 이상이 생겼거나 변비를 앓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굳은 살이나 티눈처럼 피부의 일부가 단단해지거나 두꺼워지는 경우에도 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주요 원인이다. 이 경우 폐, 대장, 자궁, 전립선, 생식기 등에 종양이 생기기 쉽고 피부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턱에 뾰루지가 쉽게 생기는 사람, 유독 턱이나 입 주변에 뾰루지가 자주 나는 사람이 있다. 턱이나 입 주변에 생겨나는 뾰루지는 방광이나 생식기에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쇠버짐과 같은 하얀 반점이 생겨나는 것은 생식선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이 한층 더 진행되면
생식기의 암이 생겨나기 쉬워진다. 치즈나 버터 등 유제품을 과잉 섭취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축적된 지방을 배출해야 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지방을 배출하는데 좋은 음식으로 곡류나 채소를 둘 수가 있다. 이런 음식을 즐겨 먹으면 서서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꾸준히 섭취하도록 하자. 생리 때 뾰루지가 잘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리가 시작되면 여성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생리가 끝나면 또 급격히 감소한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뾰루지가 생기는 것이다. 생리 때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뾰루지의 원인이 된다. 숙면을 취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며 수분을 자주 섭취하면 뾰루지를 줄일 수가 있다. 콩팥의 상태가 나빠지면 눈 주변에 이상이 나타난다. 간밤에 과음을 한 뒤에 아침에 일어나면 10중 8구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다. 특히 눈 주위가 퉁퉁 붓는데 밤새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활동하는 바람에 몸 전체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흡사 판다처럼 눈 주위가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눈 아래 검은 기미가 생긴 것이다. 콩팥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거의 모든 병의 근원은 콩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콩팥이 심장, 폐, 췌장, 간 등 주요 장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질환은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작되곤 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콩팥은 체내 수분량과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한다. 그렇게 콩팥의 상태가 나빠지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정상적으로 배출하지 못해 유해 물질이 축적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요독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음식에는 술뿐만이 아니라 달달한 음식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콩팥이 나빠지면 노화도 빨라진다. 케이크와 초콜릿을 실컷 먹고는 포만감을 느끼며 자리에 누운 케이씨. 그런데 왠지 깊이 잠들지 못하고 몇 번씩 깨서 뒤척이며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 개운치 않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이 자꾸 잠긴다. 멍한 상태에서 일어나 오줌을 누웠지만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변을 봐도 조금 나오다 만다. 몸이 축 늘어지고 무겁기만 하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라기만 한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고 눈 주위가 부어 있는 것이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미간, 볼, 턱에 하얀 각질이 일어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밤늦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초콜릿을 먹은 결과가 눈 주위에 나타난 것이다. 한마디로 몸이 보내는 긴급 경보인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고도 쉽사리 식생활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밤이 되면 먹고 싶은데 참는 건 몸에 더 해로워. 즐겁게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술과 과자에 손을 대금한다. 먹는 순간에는 정말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듯이 만족스럽다.
하지만 잠깐의 행복을 누리고 치르는 대가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기미와 주름이 얼굴을 덮치게 되고 25세의 나이에 60세의 몸 상태를 갖게 된다. 더 심한 경우 큰 병이 엄습하여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모두 사실이다.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칼슘이 부족해져서 쉽게 골절이 되고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치매의 주된 원인이라 일컫는 동맥경화에 걸리게 된다. 우리의 얼굴이나 몸은 일찌감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 혈액의 99%는 재활용된다. 콩팥에는 대량의 혈액이 공급되는데 이 혈액을 여과하는 것이 사구체이다. 하루에 평균 150리터의 혈액이 사구체를 통과하고 그 중에 1.5리터가 오줌으로 배설된다. 바꿔 말하자면 전체 혈액의 99%가 체내에 재흡수되어 재활용되는 것이다. 커피나 차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이것은 카페인으로 인한 음성 작용 때문에 사구체의 혈관이 확장되고 여과되는 혈액량이 늘어 결과적으로 오줌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짠 음식이나 마른 음식, 조린 음식 등 축소시키는 힘을 지닌 양성계열 음식을 먹으면 사구체가 오그라들어 오줌의 양이 적어지고 따라서 오줌을 누는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눈 아래 툭 붉어진 지방과 거무스름한 기미,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증상이 고스란히 얼굴에 나타난다. 특히 눈 주위에 변화가 생기는데 눈 밑이 툭 붉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몸의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지방을 과다 섭취했을 때 생기는 증상이다. 음료, 과일, 주스, 맥주 등 수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이 차가워져서 콩팥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빈뇨에 걸릴 염려가 있다. 또한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콩팥 조직에 지방이 축적되어 콩팥 결석이나 요로 결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컨대 눈밑이 붉어지는 것은 콩팥과 방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눈 밑에 검은 기미가 나타난다면 염분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말랭이, 배추, 참마, 다시마, 표고버섯 등을 즐겨 먹음으로써 몸에 축적된 염분을 제거해야 한다. 콩팥이 약해지면 마음도 불안해진다. 내가 문을 잠갔나? 가스 밸브를 잠갔던가? 잠자리에 들었어도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몇 번씩 다시 점검을 하고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결국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콩팥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감정이 불안정해져서 불안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몸이 좋지 않아도 암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이 경우에 속한다. 이런 상태가 한층 악화되면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며 정신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위 사람들은 그저 잡담을 나누며 웃고 있을 뿐인데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원래 인간은 비관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기를 보면 알 수가 있다. 한번 떠올려보자.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기를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아기는 싱글벙글 웃고 있지 않은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생각이 비관적으로 흐르거나 삶이 따분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식생활이 잘못돼서이다. 예를 들어 콩팥은 찬 기운에 매우 약하다. 따라서 과자, 과일, 주스 등 음성 계열 식품을 즐겨 먹으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고 콩팥이 나빠지면 매사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진다. 또한 간이 약해지면 쉽게 화를 내며 위가 나빠지면 사소한 일에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작은 일에 쉽게 화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단지 성격 탓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균형 잃은 식습관이 내장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콩팥의 상태를 의심해보고 해초 등 콩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음식을 먹어보기를 권한다. 간에는 식초가 좋다. 간이 나쁘면 눈썹이나 미간 주위가 메말라 하얀 각질이 일어나며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밀가루 식품이나 동물성 식물성 기름을 즐겨 먹으면서 채소는 충분히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마에 빨간 뾰루지나 발진이 생기는 것은 당분이 주요 원인이며 하얀 뾰루지는 동식물성 기름을 과잉 섭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란 뾰루지는 치즈 등 유제품이나 계란, 생선을 즐겨 먹으면 나타난다. 거무스름한 뾰루지가 날 때도 있는데 이때는 10중 8구 당분과 단백질을 과잉 섭취했을 것이다. 최근에 흑식초가 건강식품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100% 현미로 만든 흑식초는 숙성 기간이 일반 식초에 비해 2년에서 3년이 길어 영양소가 몇 배나 많다고 알려져 있다. 식초는 간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냉증이 있을 때는 칡을 갈아 식초와 섞어 먹으면 간을 따뜻하게 해주어 상태가 호전되는 효험을 볼 수가 있다. 근래 들어 사람들이 고기를 즐겨 먹으면서 지방간 발생률이 높아졌으며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식초가 특효약이 될 수가 있다. 매운 채소 역시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식품이다. 특히 무는 어떤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릴 뿐 아니라 해독작용이 탁월하고 소화가 잘 되는 매우 훌륭한 채소이다. 그 밖에 생강, 마늘, 양파, 부추 등도 간이 나쁜 사람에게 추천하는 채소들이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발생한 양성 계열의 간 질환은 식초를 사용한 요리나 양파, 무 등의 매운 채소가 좋으며 술이나 단 음식을 즐겨 먹어서 생긴 음성 계열의 간 질환은 매실, 해초, 조개류 등이 좋다. 변비를 고쳐서 마음을 맑게 하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 중에는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설탕이나 초콜릿 등이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피곤함을 느끼고
우울해진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달달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장의 활동을 멈추게 하며 변비를 일으키게 한다. 변비는 복부의 불쾌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두통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우선 쾌변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을 고치면 차츰 뇌가 건강해지는데 장의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변을 잘 봐야 하는 것이다. 변을 제대로 보면 소장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질병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된다. 변비를 앓거나 무른 대변이 나오는 등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것은 지방이나 당분을 과잉 섭취했기 때문이다. 지방과 당분을 삼가하고 아침에 적당한 운동을 하면 장이 활기를 띠게 되고 체내의 노폐물을 활발히 배출시키게 된다. 정신질환은 육체적인 노폐물 외에 정신적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아침에 운동을 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면 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고 이 에너지가 몸과 마음에 축적된 가스를 내보낸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자주 웃고 괴로운 일을 숨기지 말고 밖으로 털어놓자. 그러면 몸과 마음에 신선한 에너지가 충전될 것이다. 폐의 상태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을 바꾸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 1. 피부를 단련시킨다. 동양의학에서는 폐와 피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건포마찰, 즉 마른 수건으로 온몸을 문지르는 마사지나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을 가볍게 짠 뒤에 피부를 문지르는 마사지는 피부를 단련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폐암이나 유방암을 비롯하여 천식 등 흉부 질환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이런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다. 2. 깊게 호흡한다. 사람의 몸은 쓰지 않으면 점점 쇠퇴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팔,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이 한 예이다. 따라서 폐가 약한 사람은 여러 가지 호흡법을 시도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다. 책을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계속 소리를 내면서 호흡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폐도 단련된다. 3. 적당하게 운동한다. 운동을 하면 폐와 근육이 활발히 움직이고 체온도 올라간다. 산책이든 수영이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도 좋다. 4. 꼭꼭 씹어 먹는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근력이 강해진다. 음식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며 씹을 때 나오는 침에는 젊어지는 호르몬과 항암 효소까지 들어있다.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니 이런 일은 하지 않으면 큰 손해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돼서 구매할 수는 없는 그런 책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얼굴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위가 몸에 안 좋은지 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